꿈은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처음 상태와 비교하면 기적이다. 처음엔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그리고 휠체어. 그 다음엔 워커에 의지해 걸었다. 그 다음엔 지팡이. 그리고 맨몸으로 걷는다. 처음 쓰러졌을 때의 작은 바람은 뭔가에 의지해서라도 걷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워커를 사용하여 걸을 때는 지팡이를 보게 된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면 지팡이를 놓고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바람이 다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는 언제 그게 이루어지나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바람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뛰기를 바라본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기적은 가까이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바라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니 이루어진다. 꿈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가와 있다. 생각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생각만 하고 노력도 안 하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 쓰기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책 쓰기의 꿈은 사람으로 해야 할 세 가지에서 말했듯이 자식 낳기와 집 짓기는 이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책 쓰기다. 이것도 역시 지금 하고 있으니 곧 이루어질 꿈이다. 꿈은 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처음 쓰러지고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삶에 많은 자신감도 얻었다. 쓰러졌다는 것은 몸 관리를 못했다는 의미다. 건강관리, 몸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로 읽고 남은 삶을 열심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물며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꿈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그 꿈은 현실에 나타날 것이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감고사 교의 교주. 나는 글을 쓸 때 마무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며 끝을 맺는다. 이 말은 언제부터인지 내 모든 글에는 당연히 붙어버렸다. 어느 순간 씻으며 거울 보고 감고사를 마음속으로 외쳤다. 명상 후에 정화된 순간과 같음을 느꼈다. 너무도 소중한 순간임을 깨닫게 된다. 습관적으로 외쳤던 감고사가 내 마음에 정화가 되고 맑아진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어지럽던 마음일 때 그렇게 외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고 정화되었다. 생각해보면 매사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할 일들 뿐이다.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 감각이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뛸 수 있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신체 기능을 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신체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그 기능을 했었다는 것에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 나 역시 그러했다.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록 절름거리며 걷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삶은 매 순간 매 순간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투성이다. 그럴 때마다 감고사를 외치면
정화가 되는 것 같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거울 앞에서 외쳐라. 일본인 작가의 거울 앞에서 외쳐라 라는 책은 명작이다.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겐 큰 도움이 된 책이다. 10여 년 전 친한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고 나서 나만의 화관을 만들어 지금까지 거울만 보면 외친다. 감고사 교육 교주가 되게 이끌어준 책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고사 하나의 세트로 3세트를 외친다. 첫 번째는 어디엔가 있을 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위해서 감고사를 외친다. 감고사 확언을 하고 나면 또한 그런 일이 생긴다. 감사할 일, 고마운 일, 사랑할 일들이 몰려온다. 아침 출근할 때 거울 보고 외치고, 신발장 거울 앞에서 외치고, 회사에 출근하면 화장실 갈 때 거울이 있는 곳이면 이제는 언제든지 무조건 반사로 나온다. 퇴근해서 헬스장, 단지 내 사우나 시설에서도 거울은 있다. 거울만 보이면 무조건 외친다. 혼자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내서 외치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외친다. 일본 작가 사토 도미오의 거울 앞에서 외쳐라는 책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갖게 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생긴 일. 아프고 나서 가족 여행을 더욱 많이 다녔었다. 가족의 추억 만들기 여행은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힐링이 된다. 다음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생긴 일화입니다. 일본은 작은 공간 활용을 잘하는 나라인 듯하다. 호텔도 작게 지어 방을 많이 넣는다. 하물며 사우나를 좋아하는 민족답게 작은 공간 활용법이 놀랍다. 남탕, 여탕에 하나의 사우나 방식을 넣고 하루 단위로 바꾸는 거다. 밤에 사용한 남탕이 다음날 새벽에는 여탕으로 바뀐다. 물론 입구에는 한자로 남, 여,를 크게 써놓은 천을 늘어뜨려 놓는다. 간밤에 사우나를 했던 나는 새벽에 갔더니 바뀌어 있기에 글자를 몇 번 확인하고서야 들어가니 남탕이 맞다.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샤워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있었다. 한 여자가 남탕으로 들어오더니 물기를 닦고 있던 나를 보고 놀라서 나간다. 아마도 여행객이었으리라. 간밤에 들어온 곳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것일 게다. 일본의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손수건 같은 작은 수건과 큰 수건을 준다. 큰 수건은 보통 사물함에 보관하고 작은 수건을 가지고 탕에 들어간다. 대부분 머리에 올리고 사우나를 즐긴다. 땀이 나면 닦고 샤워하고 나와서는 몸의 물기를 제거하고 사물함에 놓아둔 큰 수건으로 구석구석 닦는다. 공간 활용에서도 자원 활용에서도 일본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을 낭비한 죄. 오래전에 본 기억에 남는 영화 빠삐용.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간 빠삐용. 어느 날
자신이 재판받는 악몽을 꾼다. 꿈속에서 빠삐용은 말한다. 자신은 무죄라고. 재판관은 말한다. 그래, 그건 맞다.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다.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 빠삐용은 힘없이 자신이 유죄임을 받아들인다. 빠삐용은 이 악몽을 꾼 이후 필사적으로 탈옥을 시도한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해태 제과를 다녔었습니다. IMF 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실직.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고. 경영학과 출신인데 국비 지원 과정 무료 프로그램 코딩 코스를 6개월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합니다. 프로젝트마다 지방에 다니고 밤샘 근무 등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에 많이도 지쳐가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세무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낮에는 공국 가게를 하시는 아버지 일을 돕고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저녁에는 세무사 공부를 합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실천합니다. 1년 만에 1차 합격하고 2차까지 총 2년 만에 합격합니다. 2차를 합격하고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하기 싫었던 프로그램 코딩이 2차에서 큰 도움이 됐어. 코딩하면서 익힌 논리적 전개가 2차 시험에서 논리적 서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불필요한 시간으로 여겼던 코딩 기간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언젠가 내 사업을 할 때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쓰러지고 나서 깨달은 몇 가지. 건강하게 살 때는 전혀 몰랐다. 아니,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해야 정확할 듯하다. 살아가며 어느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것. 갑자기 비명행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쓰러지며 든 생각은 이렇게 죽는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구나 였습니다. 남겨둘 말을 미리 해놓을 걸. 그래서 평소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서 책 쓰기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다. 노인 한 명이 세상을 떠나가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쓰러지고 나서 온 후유증, 절름발이. 의도하지 않아도 신체는 환경에 저절로 적응해 간다. 불편함은 단지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균형이 깨지고 리듬이 깨져서 한쪽으로 더 의지하게 되어 많은 피로감을 느낀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뇌경색 6급의 장애 등급은 보행이 약간 불편한 정도로 보면 된다. 뭔가에 의지해서라도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경우이다. 지하철에서의 경험,
거꾸로 읽어 주저하지 마라는 내가 장애인이어서 경험해본 최초의 시선이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쓰러지고 나니 내 곁에 있는 이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공기와 물이 늘 곁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부재 시에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처음 발견해서 조치한 사람도 아내였고 정성껏 간호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이도 아내였다. 나에게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내 아내, 생명의 은인,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다. 오래 살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이 없기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대다수의 사람은 건강할 때는 모르고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건강을 잃고 깨달은 이는 하수요.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운동하며 건강관리하는 이가 고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미루는 일이 많았었다. 한번 쓰러지고 나서 깨달은 가장 큰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본다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일은 많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해보는 거다. 일단 시작해보라.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태어났다. 이른 봄 은행나무에서 막 피어오른 은행잎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모습을 본 적이 있는 분은 아마도 40은 넘으셨을 듯. 제가 40에 보고 이후 기다려서 매년 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특히 꽃망울이나 어린 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리거나 젊은 사람은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스스로 발전을 위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기에 자연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리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봤겠지만요. 이른 봄 어느 날 갑자기 목련 꽃봉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온전한 은행잎을 본다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이 작은 은행잎도 온전한 모습이구나. 우리는 모두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구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태종대에서 깨우침. 재수생 시절 마음이 힘들어 홀로 부산행 밤기차를 탔다. 지금 있는 KTX가 없던 시절. 무궁화 막차로 영등포역에서 부산역까지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자정을 넘어 막차를 타고 밤새 달려 부산역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5시 30분 정도. 가는 길 내내 어둠에 잠긴 차창 너머 희미한 불빛들을 뒤로 보내면서 모든 생각들을 보냈던 것 같다. 부산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태종대에 자살바위에 서고 싶었다. 단지 그 위치에 서보고 싶었다. 서보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다. 왜 자살바위인지 알 것만 같았다. 마음을 다잡고
바닷가로 내려갔다. 바닷가에는 모래사장이 아닌 자갈밭이었다. 몽돌. 자갈들이 둥글둥글했다. 그 자갈들을 보며 생각했다. 모난돌이 없다. 세찬 파도에 깎여 모난돌이 둥글둥글해졌구나. 모진 세파에 커다란 바위에서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지며 또한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며 모난돌이 점점 둥글둥글해졌으리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둥글둥글한 돌도 있었으리라. 사람도 처음부터 둥글둥글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그러나 대다수의 돌들은 처음에는 모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난 돌이 모진 세파를 만나 깎이고 휩쓸리며 둥근 돌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네 삶도 저 둥근 돌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 내 삶에 스며들었다. 지금도 모나고 거친 생각이 들 때면 태종대의 몽돌을 생각하며 웃음을 짓는다. 웃으며 둥글둥글하게 살자. 지금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운 내시고 살아가다 보면 웃을 일 있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빠의 일기장. 어느 날 저녁 책꽂이에 꽂혀있던 나의 일기장을 딸이 가져오더니 아빠, 나 이거 읽어봐도 돼? 일기장이었다. 학창시절부터 재수, 삼수 할 때의 기록, 나의 아픔과 좌절의 기록들. 일기가 신기한 것이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것이다. 기억은 흐릿해지는데 문장으로 써놓은 것은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게 한다. 그 어둠의 기록을 딸이 읽어보겠단다. 재미있어. 딸은 내 일기장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가 보다. 그때였었던 것 같다. 내가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기를 보며 신기해하는 딸을 보며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아빠 생각나면 아빠와 추억이 있는 이야기와 아빠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책만한 게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 출근길에 스쳐가는 이들. 무표정하게 내 곁을 지나간다. 유독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다. 목발을 짚고 익숙하게 계단을 내려오고 신호등을 건너며 지하철역 입구에선 천천히 조심스레 계단을 오른다.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듯한 짐작이 든다. 그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나도 다리를 절며 걷기 때문이리라. 뇌경색 후유증으로 생긴 족하수, 바깥쪽 발등이 떨어지는 증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 증상이 있다 보니 더 잘 보게 된 듯 싶다. 몸에 불편이 있다 보니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많이 보인다. 또한 가슴 한편으로 많은 피로감을 느낀다. 그도 나처럼 리듬이 깨져서 몸에 피로감이 쉽게 오리란 생각이 든다. 사람이다 보니 그 와중에 비교를 한다. 그래도 목발을 짚는 불편보다는 맨몸으로 절뚝이며 걷고 있는 내가 그래도 낫다고. 그런 몹쓸 비교에 또한 자책감도 들면서 오며 가며 자주 보면서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그를 보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뒤늦게 합류한 그의 아내도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의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그들은 가족이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아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아마도 그의 선한 마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랑으로 아들을 낳았으리란 짐작이 된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리라. 얼른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내게 좀 더 느긋하게 살라는 말을 하는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빠르게 뭔가를 하려는 내게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을 하는 듯 싶다. 이젠 모든 일을 느긋하게 해야 한다. 신호등이 전멸하고 있을 때는 건너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게 된다. 버스를 타기 위해 뛰지를 못하니 다음 버스를 기다려서 타게 된다. 몸에 맞추어 살게 된다. 내 몸은 느림을 원하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느리게 산다는 것. 적응하면 또한 사라진다. 이젠 느리게 사는 것을 즐겨야겠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